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모험하지 말고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부터 젓습니다. AI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로봇은 먼 미래 이야기 아닌가? 나는 이제 그런 거 몰라도 돼.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너무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니까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세대, 보릿고개를 넘어 아이들 교육시킨 세대, 손으로 쓰던 편지가 이메일이 되고 이메일이 카카오톡이 되는 걸 지켜본 세대. 그러니 또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다고 하면 몸이 먼저 피곤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돈이 어디를 향해 흐르는지 그 방향 하나만 느껴보자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을 바꿔왔습니다. 30년 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전선으로 뭘 한다는 거야? 책이 있는데 왜 컴퓨터로 찾아봐? 젊은 사람들의 장난이겠지. 하지만 그 장난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서점이 사라지고 여행사가 줄어들고 백과사전은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됐습니다. 변화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인터넷 서점을 시작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죠. 책을 인터넷으로 판다고? 누가 직접 보지도 않고 책을 사. 하지만 그 회사 아마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10년 전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전화기에 카메라가 왜 필요하냐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왜 전화기로 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작은 기계 하나로 은행 업무를 보고 손자 사진을 받아보고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멀리 사는 자식들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회사 주식을 조금이라도 사뒀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를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 기회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큰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AI와 로봇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병원에서는 로봇이 수술을 돕습니다. 대형 물류창고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짐을 나릅니다.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카페가 생겼고 노인 돌봄을 위한 로봇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 안으로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로봇은 이미 많은 집에서 사용되고 있고 AI 스피커는 말 한마디에 음악을 틀어주고 날씨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뇌가 필요합니다. 그게 AI, 인공지능입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엔진 달린 기계, 기름 넣고 달리는 물건. 하지만 지금 자동차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도 로봇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로봇 시대에는 로봇계 TSMC가 될 회사가 나온다. TSMC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인데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이 회사가 만들다시피 합니다. 애플도 삼성도 엔비디아도 모두 이 회사에 의존합니다. 즉,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드는 회사가 진짜 강자라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로봇 시대에도 그런 회사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니어들이 이런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항상 미래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투자자들, 수십 년간 시장을 분석해온 전문가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모든 디지털 기기의 뇌입니다. AI가 커질수록 더 많은, 더 빠른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하나에도 수십억 개의 반도체 소자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한 대에도 수백 개의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AI 서버 한 대를 운영하려면 일반 컴퓨터 수천 대 분량의 반도체가 필요하죠. 반도체 없이는 AI도 로봇도 자율주행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미래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배터리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는가, 얼마나 빨리 충전되는가, 얼마나 안전한가, 이 세 가지를 잡는 회사가 전기차 시장의 핵심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로봇에도 드론에도, 심지어 집안에 저장해두는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는 앞으로의 이동을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의 전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AI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는 전기를 씁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원자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심지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짓거나 새로운 소형 원자로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는 AI와 로봇의 뇌입니다. 배터리는 AI와 로봇의 힘입니다. 원자력은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돈을 습관처럼 소비하고 있습니다. 로또, 경마, 복권, 한 번의 행운을 기대하는 돈 말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30년째 로또를 삽니다.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어요. 언제 한 번은 되겠지 하면서 30년, 매주 5,000원, 계산해보면 780만 원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큰 금액에 당첨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로또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한 주의 작은 설렘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같은 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매주 5,000원, 한 달 2만 원, 30년이면 720만 원. 그 돈을 3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회사 주식에 조금씩 넣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주식이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갈 때도 있고 크게 떨어져서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또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 시간과 함께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투자자들이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70대에 주식을 시작했다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나이도 많은데 이런 거 해도 되냐고. 아들이 말리더라고요. 이러면 어쩌려고 하냐고. 그래서 잃어도 괜찮은 돈 딱 50만 원만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그게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 돈이 2배가 넘었어요. 돈을 번 것보다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 게 더 좋더라고요. 뉴스를 볼 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해지고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 흐름이 보이고 그게 재미있어요. 중요한 건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천천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잃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AI와 로봇은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긴 시간을 살아온 분들은 큰 흐름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큰 변화를 여러 번 통과해왔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던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걸 봤습니다.
논밭이 아파트 숲이 되는 걸 봤습니다. 흑백 TV가 컬러가 되고 브라운관이 LCD가 되고 지금은 벽에 걸리는 얇은 화면이 됐습니다. 유행은 사라졌지만 변화의 방향은 남았습니다. 더 편하게, 더 빠르게, 더 연결되게. AI와 로봇도 결국 그 방향 위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술을 잘 모릅니다. 코딩도 모르고 프로그래밍도 모르고 스마트폰도 아직 어색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뀐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내 손자가 태블릿으로 수업을 듣는 걸 보면서 아, 이제 학교도 바뀌는구나 했죠. 그게 어쩌면 제가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 방향을 어렴풋이라도 아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투자 철학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돈을 한 번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잃으면 안 되는 돈을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준비하는 것, 그것이 시니어에게 더 맞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커피 한 잔 값 5,000원. 그 돈으로 반도체 관련 ETF를 하나 삽니다. ETF라는 게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 회사 주식을 한데 묶어놓은 바구니입니다. 한 회사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 조금씩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죠. 그러니 한 회사가 망해도 다른 회사가 버텨줍니다. 리스크를 나누는 겁니다. 매달 5,000원이 1년이면 6만원, 10년이면 60만원. 물론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호조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확대라는 소식에 귀가 기울어집니다. 세상과 연결된 느낌, 그게 생각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시작됩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입니다. 공장에 로봇팔 하나가 생겼네. 편의점에 무인 계산기가 생겼네. 은행 창구가 하나씩 줄어드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이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가 확실해진 후에야 움직입니다. 뉴스에서 연일 로봇 이야기가 나오고 이웃들이 너도 나도 관련 주식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움직이면 이미 많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나무를 심을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뉴스 한 줄을 더 읽는 것. AI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로봇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깐 멈춰보는 것. 세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작은 돈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 로또처럼 한 번의 기적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시간이 내 편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의 비결은 가장 좋은 나무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숲이 어느 방향으로 자라는지 보는 것이다. AI와 로봇의 숲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온 겁니다. AI와 로봇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마음, 긴 흐름을 볼 수 있는 눈, 변화에 놀라지 않는 단단함. 그것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투자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관심을 가지는 순간 미래는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내일 뉴스에서 반도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번만 멈춰봐 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흐름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